안녕하세요. 김민철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학교에 다니게 되죠. 뭐 그 이후 대학을 갈지 안 갈지 본인의 의지가 작용하는 부분이라 요걸 빼고 얘기하더라도 무려 9년인데요.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정말 귀중한 시기를 이 학교란 곳에서 보낸단 말이죠.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사춘기도 겪을 수 있고 또 온갖 교우 관계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자존감도 형성되는 시기라서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큰 영향을 주거든요. 친구 관계에서도 동질감, 시기, 질투, 또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세상 둘도 없는 끈끈함도 느껴보고 요런 온갖 감정의 도가니탕에 빠져보는 시기죠. 이렇게 몸도 마음도 자라는 시기에 정작 아이들에게 중요한 미션이 주어집니다. 바로 학교 공부죠.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 성적이 아이들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마음 자세로 지내면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상황마다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편의상 세 가지로 분류해 보려고 해요. 첫째,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 둘째, 공부를 하되 성적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아이. 마지막으로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 이 아이들은요, 이미 어릴 때부터 학교 공부에서 성취감을 많이 맛본 아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부터 손 들고 발표도 잘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시험 성적을 잘 받아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죠. 결국 이런 크고 작은 성취감이 아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공부에 계속 매달리게 하는 좋은 이유가 되거든요. 개 중에는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 학원에 억지로 가거나 해서 성적을 유지하는 아이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가르쳐 본 아이들은 대부분 본인이 스스로 학교 공부에서 성취감을 맛보지 못했을 경우 억지로 하는 공부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초중고 9년 동안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 성취감을 느껴야 자존감도 함께 성장한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이 아이들은 초중고 9년 동안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 공부를 통해 성취감을 느껴야 자존감도 함께 성장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다만 지나친 경쟁심에 정작 중요한 것들이 안 보일 때가 가끔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친구를 이기려고 어떤 정보를 모른 척 하거나 아니면 뭐 뒤에서 경쟁자를 험담하거나 하는 이런 행동들은 결국 본인 자존감을 깎아내리게 돼요. 교우 관계도 결국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또 공부도 결국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공부에 에너지를 집중하려면 교우 관계에도 어느 정도는 에너지를 쏟고 또 잘 분배해서 친구들에게 좋은 걸 나눠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게 된다면 별 탈 없이 친구들과 지내기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둘째, 공부를 하되 크게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 아이. 사실 제가 가장 좋아라 하고 또 추천하고 싶은 마음 자세가 이거거든요. 모든 아이가 내신 1등급 맞을 수는 없잖아요. 수능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어느 학교에 가도 성적이 중간쯤의 아이들이 가장 많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학교 공부도 학교에서 하는 만큼만 딱 유지하고 학교 공부에서 성취감을 더 얻으려고 막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더 넓은 세상으로 일찌감치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40살 가까이 탑 레벨을 유지하다가 은퇴했던 이동국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다둥이 아빠로도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도 중학교 3학년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국가대표까지 하고 나서 늦은 나이까지 프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아요. 미술계에도 있고, 뭐 가수들도 많고, 젊은 사업가들도 많고요. 유튜브 돌아다니다 보면 17살에 무일푼으로 창업해서 20대에 큰 사업체를 일궈낸 젊은 외국 CEO들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공부가 아니더라도 재밌는 것들 한 가지씩
아니면 뭐 취미 한 가지씩, 그게 취미든 노래든 요리든 미술이든 아니면 뭐 운동이든 간에 그게 아니면 또 유튜브, 영상 편집도 괜찮아요. 공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 꼭 한두 가지씩 꾸준히 한다면 오히려 전교 1등에서 오는 성취감 이상으로 나중에 더 큰 보상이 될 거라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10년, 20년 후 시대는 명문대 입학이 취업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아이의 행복은 더더욱 그렇고요. 오히려 성적으로 만약 성취감을 얻는 게 좀 아쉽다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 진득하게 작은 성취감들을 쌓아보라고 권해주고 싶습니다. 이 경험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성장하게 할 겁니다. 반에서 성적의 중간이라고 기죽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피아노나 미술, 노래, 춤, 운동, 영상 편집 아니면 뭐 요리라도 이런 것들에서 공부로 100점 맞는 것보다 더 많은, 더 큰 성취감들을 계속 느꼈을 테니까요. 오히려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애들보다 10년, 20년 뒤에 더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부모님들도 일찌감치 스트레스 주지 않는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유형 아이들 말하면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으니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고 아이의 에너지를 다른 분야에 쏟아볼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아이들의 경우 부모님들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일단 믿어주시고요. 아이가 하고 싶은 거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거를 찾도록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 못하면 그냥 집에 온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요. 친구들이랑 땀 흘려서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교육 관계에서도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오히려 공부는 좀 못해도 축구 잘하는 아이, 노래나 춤 잘 추는 아이, 미술 잘하는 아이, 또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아이, 요리 잘하는 아이, 요런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교육 관계나 사회성이 더 뛰어난 아이들도 많이 봤습니다. 슬슬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공교육은요, 모든 아이 개개인을 다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도 공교육에 몸담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틀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공교육 9년의 목표는 수능이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부모님들, 학창 시절보다 많이 좋아진 점은 입시가 목표가 아닌 아이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2, 30년 전보다는 많아졌다는 건데요. 아이들 키우는 게 내 맘 같지 않은 거 아시죠? 아이 자존감은 성취감이랑도 연결됩니다. 공부에서 성취감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다른 부분들에서 꾸준히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공부 좀 못한다고 내 아이를 벌써부터 낮춰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크게 될 인물이라고 여겨주시고요. 아이가 뭐 좋아하는지 더 따뜻한 관심을 보이신다면 학교 생활 내내 성적 좀 안 나와도 자존감 잘 지키면서 잘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웬만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업로드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못 지킬 때가 있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이 교육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